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에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썬에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한다는 것은 이미 선언된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클래스를 선언해 가지고 그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코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예를 가지고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서 넓이를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일반적인 그냥 바로 코딩 해 나가는 방법은 밑변 width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100을 주고 높이 height라고 하는 데에다 변수에다가 200을 주고 그리고 area는 넓이는 width 곱하기 height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프린트 하면은 프린트 area 하게 되면은 이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출력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width하고 height 값이 자주 바뀐다고 가정했을 때 수시로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사용할 코드의 제 그 사용성을 좀 높이려고 하려고 한 때에 보면은 함수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 안에서 동일한 모듈들을 다시 재사용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함수를 쓰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함수 define area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width 값하고 밑변하고 높이 값을 받아 가지고 두 개를 곱해서 이제 넓이를 이렇게 리턴해 주는 그런 구조의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width는 뭐 100, 그다음 height는 200 똑같이 이렇게 했죠. 그다음에 우리가 함수 area를 이제 선언을 해 놓고 나서 그 함수 area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호출을 하면서 width 값하고 height 값을 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줬을 때 100하고 200 값이 들어가 가지고 두 개를 곱한 2만이 넓이로서 이렇게 나오겠죠. 리턴된 값을 a라는 변수에 집어넣고 화면에 출력하는 이런 소스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그냥 바로 변수만 사용해 가지고 값을 출력하는 경우 그리고 함수를 사용해서 출력하는 경우 예를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코딩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면은 화면에 보는 것처럼 클래스라고 하는 클래스 렉탱글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선언을 해 놓고 나서 width에다가 100, height에다 200 그리고 이 렉탱글에다가 width하고 height 값을 준 다음에 이 클래스 렉탱글 안에 보면은 area라고 하는 함수를 미리 그 클래스하고 같이 쌍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해 놓은 다음에 이걸 가져다가 우리가 R이라고 하는 렉탱글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객체를 선언을 하고 그 R에 대한 에어리어를 구해서 그 값을 출력하는 이런 형태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클래스를 방금과 같이 이렇게 변수로도 사용해보고 함수로도 사용해보고 이제 클래스로도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봤는데, 이 클래스로 쓰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클래스를 선언하게 되고 그럴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클래스를 사용하려고 한다면은 먼저 클래스를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클래스를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먼저 클래스라고 하는 예약어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나 이제 클래스를 만들 거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제가 렉탱글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는데 이건 클래스 이름이에요. 이제 개발자가 임의로 성격에 맞게끔 이름을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어떤 이름을 줘도 상관없는데, 가능하면은 다시 봤을 때 내가 작업하는 어떤 클래스의 이름하고 클래스의 역할, 성격하고 좀 맞는 이름을 이렇게 주어지면 좋겠죠. 그 다음에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이제 상속받을 부모 클래스 이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은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이미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클래스로부터 오브젝트의 어떤 속성을 우리가 전달받아 가지고 렉탱글을 같이 만든다, 뭐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래스를 선언을 하고 나면은 뭐 클래스 안에 뭐 이렇게 몇 가지 블라블라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니트라든지 에어리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렇게 함수를 정의를 하고 나서 그걸 가져다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죠.
정의된 함수를 사용하게 될 때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함수 렉탱글이면 렉탱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양식에 맞게끔 위스하고 하이트 값을 집어넣어 줬죠. 그리고 나서는 이 값을 어디엔가 대입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r은 렉탱글 이렇게 해놨죠. r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함수 렉탱글에 대한 그 선언된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를 객체 r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r이란 이름도 제가 r이라고 줬는데 뭐 여러 가지 형태 R1, R2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름을 원하는 대로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라고 정의되어 있는 놈을 갖다가 어딘가에 이렇게 그 변수에다가 집어넣어주는 그 변수 이름을 우리가 객체라고 부릅니다. 함수를 선언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함수를 선언하게 되면 이제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객체를 우리가 이제 인스턴스라고도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객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인스턴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인스턴스라는 용어는 그 철학적인 용어에서 이제 본질에서의 어떤 구현된 형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면은 이제 객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객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코딩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객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코딩해 나가는데 이 객체 안에 있는 이 클래스라고 하는 이 객체가 선언되게 된 클래스에 정의된 것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init라고 하는 함수하고 area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객체가 선언이 되고 나면은 객체에다가 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해당한 클래스에 있는 함수라든지 아니면 변수를 값을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접근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함수 안에 있는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를 가져다가 우리는 메소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렉탱글 클래스에는 두 개의 메소드가 있는 거죠. init라는 메소드하고 area라는 메소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클래스 안에 있는 그 메소드라든지 아니면 변수를 클래스 안에 있는 변수를 우리가 보통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프로퍼티 또는 어트리뷰트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프로퍼티나 어트리뷰트 클래스 안에 있는 변수 값을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로 점을 사용해서 우리가 값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r.area 하고 이제 함수를 바로 접근하듯이 화면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r.with 해가지고 바로 그 클래스 안에 있는 변수를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렉탱글이라는 함수, 이 렉탱글이라는 클래스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봐보면은 이 클래스를 정의를 해놓은 거 안에를 보면은 제일 먼저 필요로 한 것이 DEF에서 함수를 선언했는데 함수가 첫 번째가 init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언더바가 두 개 있는 init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언더바가 두 개 있는 init, 언더바 두 개 있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는 클래스에 대해서 생성자다, 컨스트럭터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생성자는 클래스가 불려지는 순간에 무조건 실행되는 것을 우리가 생성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질 때 부르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 init라는 이름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무조건 우리는 이 이름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init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을 해야 되고 init를 사용할 때에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은 객체를 선언할 때 이 클래스에서 init가 자동으로 먼저 실행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가로 열고 셀프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뒤에 보면 4개 변수들을 넣게 되어 있는데 셀프라고 하는 그것은 무조건 써야 됩니다. 첫 번째에 있는 셀프도 무조건 써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속성값 1, 2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사용할 변수 값이 없으면 속성이 없으면은 여기 변수 속성값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두 개가 어떤 값이 있으면 두 개만 적으시면 되는 거고 3개가 있다 하면 3개를 적으셔야 됩니다. 5개가 있으면 5개를 여기다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은 생성자라고 하는 것은 init라고 하는 이름이 약속돼 있다.
시스템에서 이미 약속되어 있는 클래스에서 제일 먼저 실행되는 것이다. 클래스에서 제일 먼저 실행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값들을 제일 처음에 초기 값을 부여한다든지 할 때에 사용되는 함수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니트에다가 우리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실행되게끔 만들고 싶을 때 제일 처음에 실행되는 생성자다. 그 다음에 이 그 이니트 안에는 반드시 셀프라고 하는 이름을 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셀프라는 변수는 이 클래스 안에서 다른 그 함수들 간에, 이 함수 안에서만 사용되는 지역 변수들이 많이 생겨나죠. 하지만 그 함수하고 함수 사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그 매개를 해주는 변수가 있는데, 그게 셀프입니다. 그래서 셀프는 무조건 이니트에 제일 처음에 적어줘야 되고, 그 셀프를 통해 가지고 다른,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에어리어에도 셀프를 사용했고 언더바 str이라고 하는데도 셀프를 사용했잖아요. 이렇게 셀프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래스에서 생성자를 알아봤는데, 클래스 생성자를 알아보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은 언더바라고 하는 언더바를 두 개 이렇게 사용하는 케이스가 나왔어요. 우리는 기존에 이 언더바를 어떤 데 사용했냐면은 포 문장이라든지 이럴 때 변수를 넘겨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언패킹을 하고 이렇게 할 때, 데이터를 언패킹하고 불러올 때 특정한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자 할 때, 필요 없을 때는 그냥 언더바로 해가지고 사용했던 기억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언더바 두 개는 우리가 특수한 그 예약된 특수한 함수들이나 그 예약된 특수한 변수들에만 이 언더바 두 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더바 두 개가 사용되는 것들은 이거는 시스템에서 이미 예약돼 가지고 사용되고 있는 이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많이 사용되는 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언더바 이니트라고 하는 이런 생성자에서 사용되는 거, 그 다음에 객체, 클래스 안에 있는 이 객체를 무조건 그 객체 이름만 가지고 출력해주는 그런 데 사용되는 게 str이라고 하는, 언더바 str이라고 하는 이런 그 예약된 함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보면 언더바 그 repr 리프레젠테이션이죠. 그 다음에 언더바 메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언더바 네임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 그 파이썬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많이 보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는 것처럼 if 언더바 네임이 언더바 메인이면은 이런 문장들이 가끔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뭐 메인 함수를 실행시켜라, 뭐 이런 문장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언더바 네임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표준 입력이냐 또는 스크립트 또는 대화식 프롬프트냐, 이때에 해당되는 그 읽혀지는 것이 언더바 네임인데, 이때에 언더바 네임에 이때에 표준 입력에서 들어오거나 스크립트나 대화식 프롬프트에 읽혀질 때는 그 값이 뭐가 들어가냐면 언더바 메인이라는 값이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더바 메인이라는 것은 표준 입력으로 값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스크립트 또는 대화식 프롬프트일 때에는 언더바 네임에 언더바 메인이라는 값이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는 어떤 그 동작을 실행을 시켜라 라고 할 때 이제 많이 우리가 프로그램 코딩하면서 사용하는 어떤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수하게 이제 예약되어 있는 함수나 변수에 대한 몇 가지 예를 살펴봤는데, 화면에서 보시면은 클래스 렉탱글에다가 지금 제가 뭘 하나 더 메소드 함수를 하나 추가를 해놨냐면은 언더바 str이라는 걸 하나 이렇게 추가를 해놨죠. 뭐 특별한 내용을 한 게 아니고, 여기 이 언더바 str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함수, 클래스, 렉탱글 클래스를 그냥 바로 불러들이면, 그러니까 즉, 그 무슨 말이냐면은, 렉탱글이, 정의된 객체를, 렉탱글이라는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는데, 이 클래스가, 객체로, 인스턴스로 되어 있으면은, 그 인스턴스를 그냥 바로 출력하면은, 무조건 실행시키는 어떤 그런 함수라는 거예요. 출력하면 무조건 실행시키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나는 어떻게 써놨냐면은, return area is %d 하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기 %d에 들어갈 값은 width하고 height 값, self.width, self.height 값을 곱해준 값, 이 값을 여기다 전달을 해놨죠. 그러니까 이 렉탱글을 무조건 그 출력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area is 넓이 값 이렇게 출력하게 해놨어요.
지금 보시면은 좀 이따 이제 실습을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보시는 바와 같이 프린트 A를 하게 되면은 프린트 A라고 하는 것은 R이라는 객체에서 에어리어 값을 구한 그 이제 실제 2만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프린트 R 하고 이제 바로 객체를 그냥 그대로 출력을 시켰죠. 그러게 되면은 이 객체가 정의된 클래스의 렉탱글에 가가지고 여기에 있는 str이라고 하는 놈이 이제 바로 실행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잘 이해를 하셨는가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됐으면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랩을 통해 가지고 실습을 하는데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제 클래스 렉탱글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클래스 렉탱글을 정의를 하고 오브젝트라고 하는 놈의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는다고 그랬죠. 예. 자, 여기도 콜론을 해서 이제 정의를 하고 이 안에서 사용될 때 제일 먼저 실행되는 것이 이제 그 생성자라고 그랬죠. 생성자 def 생성자는 언더바 init 언더바로 시작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셀프는 무조건 써주고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할 파라미터가 있으면은 매개 변수가 있으면 매개 변수를 써주는데 나는 width하고 height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width, height 이 두 가지를 불러왔습니다. 함수니까 마찬가지로 콜론을 하고요. 여기서 width하고 height 값을 전달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self.width는 전달받는 width 값을 전달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self.height는 height 값을 전달해주면은 이 함수는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초기 값을 선언해주는 작업을 방금 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넓이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넓이를 구하는 함수 에어리어는 이걸 어떻게 됩니까? 셀프 방금 전에 init에서 우리가 정의했던 셀프 값을 전달을 받아야 되겠죠. 전달을 받아 가지고 그 셀프 안에는 이제 그 width하고 height가 있으니까 이 width하고 height 값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해주면 넓이를 구해주는 거죠. return 셀프의 width하고 셀프의 height하고를 곱해줘 가지고 값을 리턴을 해준 거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특수한 요 렉탱글이라는 클래스를 정의되어 있는 이곳에 이 렉탱글이라는 클래스를 부르게 돼 바로 출력을 하게 되면 출력되는 그 함수 하나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def 언더바 str이라고 하는 거 이야기했죠. 그래서 str이라고 하는 건 이것도 시스템에서 이미 이야기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다도 마찬가지로 셀프 값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return 무조건 이제 이 값으로 이제 이 렉탱글 클래스를 무조건 출력하게 되면 이 값이 출력되라는 거죠. area is %d 라고 하고 여기에 전달될 값은 어떻게 되냐면은 셀프에 있는 width하고 셀프에 있는 height를 이렇게 곱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곱해주고 나면은 자, 이제 실제 이제 우리가 값을 클래스를 정의하는 건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실제 불러다가 호출해 가지고 사용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렉탱글이라는 그 클래스를 부르기 위해서 사용할 우리가 변수가 필요했죠. 뭐냐면은 width 값하고 width는 특정한 값을 우리가 먼저 선언을 해 놨습니다. height 값하고 뭐 이렇게 정의를 먼저 해 놓고 물론 우리가 배운 대로 여기다가 인풋을 해 가지고 값을 전달 받아 가지고 실행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R이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렉탱글은 width 값하고 height 값을 전달을 시킵니다. 그래서 width하고 height 값을 이렇게 전달을 시키고 나면은 자, 이제 우리는 객체화가 다 끝났어요. 이제 렉탱글이라는 클래스를 R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객체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값을 에어리어 값을 만약에 구하고 싶다면은 R에 있는 지금 렉탱글의 클래스가 있었죠. 에어리어라는 클래스를 부르면은 자동으로 방금 전달된 width 값하고 height 값이
계산이 돼 가지고 출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프린트 A를 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객체의 이름을 바로 출력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str이라고 하는 특수 그 함수가 자동으로 실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r이라고 하는 우리가 방금 선언했던 객체를 바로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오겠죠. 예측을 해보면은 에어리어 값 계산했던 100 곱하기 200이었던 2만이라고 하는 값하고, 두 번째는 str이라는 게 실행이 되니까 에어리어 is 2만, 이렇게 이제 출력된 두 개가 출력될 거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만하고 에어리어 is 2만이 이렇게 출력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클래스를 정의를 해보고, 클래스를 우리가 선언을 해가지고 직접 그 값을 화면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언더바라고 하는 특수 함수하고 특수 변수에 사용되는 코드 몇 가지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클래스라고 하는 게 이제 어때요? 보면은 참 쉽죠. 그냥 우리가 함수를 정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def 해가지고 바로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을 설정하는데, 그때는 조심해야 할 것이 열을 잘 맞춰야 된다, 뭐 이런 내용하고 def 뒤에 콜론을 써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심스러웠다라면은,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면은 우리가 선언을 해가지고 사용하면서 클래스라는 이름을 주고 나서 우리가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상속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생성자라고 하는 놈, init라고 하는 놈을 통해 가지고 처음에 값이 실행이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self라는 놈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함수를 같이 해서 함수 여러 개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놈이 클래스구나, 뭐 일단 한 그런 정도로 좀 이해하고 넘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클래스라고 하는 놈을 했을 때의 장점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 뒤에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을 설명하면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이제 클래스의 상속부터 해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